안녕하세요. 생명존중 힐링TV 오행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셨나요? 저는 주말에 서산에 다녀왔어요. 서산에 우리 가족동맹 언니가 세컨하우스를 하나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해빙 책을 추천했던 그 언니예요. 그래서 같이 가가지고 이 책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해빙 이야기 나누면서 정말 좋은 시간 보내고 왔습니다. 자, 해빙 오늘 더 해빙 책 4장 시작해 볼 건데요. 4장 제목은 불안에서 해방되려면, 제목이 그거예요. 불안에서 해방되려면. 우리는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늘 마음에 불안함이 없으신가요? 아니면 늘 불안함이 함께 하고 있나요? 불안을 느끼지 말아야지, 불안을 떨쳐내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자꾸 그 불안이 우리 마음속에 늘 존재해 있죠. 자, 어떻게 하면 불안에서 해방될까? 우리 이서윤 선생님과 홍주연 작가의 이야기 나눈 걸로 해서 함께 여러분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빙은 가장 기본적인 거 뭐였어요? 해빙,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 지금 이 순간에서 시작하는 것, 출발이다. 지금 이 순간을 100% 사는 것이다. 그게 해빙이다. 그리고 해빙은 뭐예요? 편안함이다. 진정한 편안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먼저 편안함에 대한, 우리가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해방되려면 진정한 편안함을 누려야 된다. 그러면 진정한 편안함이란 뭐냐? 진정한 편안함이란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자, 진정한 편안함은 해빙의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편안함이란 내 영혼이 원하는 것과 내 영혼이 원하는 것과 내 행동이 일치할 때 느껴지는 것, 느껴지는 감정을 진정한 편안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말 내 안에서 막 원했던 것을 내가 행동으로 딱 하고 있을 때 어때요? 편안하죠. 아마 방송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지만 제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있잖아요. 하고 싶은 걸 하고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든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있을 때 느끼는 감정, 자고 싶을 때 자면 편안할 것이고, 좀 쉬고 싶을 때 또 쉬면 편안함을 느끼지 않을까. 그래서 자, 우리가 물 위에 떠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몸을 물에다 맡기는 느낌, 이 감정이, 이 진정한 편안함이 우리를 부자로 이끌어주는 감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진정한 편안함이란 그러면서 또 하나를 이야기를 하면은요. 자, 편안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 컵은 제가 커피를 한 잔 타다 놨거든요. 이 커피를 한 잔 타다 놨는데 여기에 커피가 반 컵 정도 있어요. 반 컵 정도 있는데 지금 이게 이제 유리잔이라면 보이겠죠. 막 이렇게 흔들리면 어떨까요? 흔들리면 커피가 밖으로 쏟아지겠죠. 그런데 이서윤 선생님은 요 잔을 부의 그릇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커피, 물, 이게 돈이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자, 우리가 이 잔이 편안하게 얌전히 이렇게 고요하게 있을 때 어때요? 이 안에 있는 것들이 그대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컵이 막 흔들려요. 이렇게 막 흔들리면 여기 안에 있는 돈이 밖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의 그릇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물컵이 갈팡질팡 흔들리는데 재물이 온전히 담겨 있을 리가 없고, 마음이 편안할 때 그 안에 물도 차분하게 머무르는 법이다. 그래서 우리 이서윤 선생님이 만난 그런 부자들은요, 부자여서 마음이 편안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돈에 대해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돈에 대해 가지고 있는 마음이 편안하기 때문에 그들이 부자로 이끌어졌다. 부자의 기운을 끌어왔고 부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도 공감하시나요? 저는 정말 이 책 보면서 제 마음을 되게 많이 봤어요. 돈에 대해서 늘 저는 불안했거든요. 사실은 지금도 불안함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해빙을 하면서 계속 돈에 대해 편안함을 가지려고 하고 또 해빙을 실천을 하려고 하죠. 어제도 저희 딸하고 마트를 떡볶이가 먹고 싶다 그래서 떡볶이 해달라 그래서 떡볶이를 사러 가서 카드를 마트에서 쓰면서 또 아이스크림 사달라 해서 아이스크림을 사러 가서 돈을 계산을 하면서 아, 나는 우리 딸에게 떡볶이를 해줄 수 있는 돈이 있구나. 우리 딸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줄 수 있는 돈이 있구나. 감사하다라고 해빙을 실천해보고 또 저도 노트에다 아침에 이렇게 메모를 해봤습니다. 자, 그 중국의 최고의 부자죠. 마윈. 이분이 자, 어떻게 했어요? 이분이 그랬다고 해요. 그 홍주연 기자가 비행기 타고 이서윤 선생님 만나러 가는 길에 기사를 읽었는데 이 마윈이라는 분은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셨다 그래요.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세요? 우리 지금 시청자님들은 마음이 편안하지 않을 때 아우 짜증나. 아니면 힘들어. 아우 되는 게 없어. 이런 식의 언어를 많이 쓰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마윈이라는 분은 편안하지 않다. 우리가 편안하지 않다, 짜증이 난다, 짜증이 없다, 편안하지 않다 이 두 개의 단어는 같은 말이잖아요. 짜증이 없다, 편안하지 않다 같은 말인데 우리가 우리 뇌는 짜증이 없다 이 부정어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짜증이라는 단어만 기억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편안하지 않다 해서 않다는 기억하지 않고 편안함만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감정의 언어를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윈이라는 분은 그 중국의 대부자가 되기 위해서 아마 해빙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편안하지 않다. 그래서 편안하지 않다는 것은 나는 편안함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공감하시나요?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는 말은 편안한 상태로 돌아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저도 되게 공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느낌이 들을 때 그런 단어, 저는 그래서 편안함, 자유로움, 충만함, 사랑, 기쁨 이런 단어를 저도 많이 활용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불편해 이 말이 아니라 편안하다. 저도 불편하다는 단어 되게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관계에서도 막 저하고 좀 다른 맞지 않는 사람을 보면 왠지 불편해요. 처음 만난 사람들 봤을 때 왠지 불편해요.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 봤을 때 되게 불편해요. 근데 이 불편하다는 말을 되게 많이 썼는데 이제부터는 저도 편안하지 않다. 저 사람은 왠지 편안하지 않네. 지금 내 마음이 좀 편안하지 않네. 이런 언어를 많이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불안에서 해방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두 번째, 부의 근육을 키워라 라고 얘기합니다. 부의 근육을 키워라. 자, 우리 이서윤 선생님이 수만 명의 진짜 부자들을 분석한 결과 그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단어를 스스로의 무의식 속에 프로그래밍을 한다. 몇몇은 강박적일 정도로 그렇게 한다. 진짜 부자들의 공통점 중 하나다. 자, 진짜 부자들을 분석한 결과 자신에게 필요한 단어를 무의식 속에 프로그래밍 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죠. 편안함. 그죠? 내 마음에 편안하게 하는 것. 마윈은 늘 편안함이라는 단어를 내 무의식 속에 프로그래밍을 시켰다. 진짜 부자들은 삶이란 자신의 무의식에 입력된 정보와 신념체계로 펼쳐진다는 것을 알고 있다. 편안하지 않다는 것을 주입함으로써 부정적인 정보를 정화하는 동시에 균형을 회복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그 홍주연 작가가 물어봤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돈을 편안하게 느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야 돈을 편안하게 느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우리 이서윤 선생님이 갑자기 팔을 이렇게 자 구부렸다 폈다를 해본 거죠. 자 이렇게 자 우리가 팔을 구부릴 때는 어때요? 구부릴 수 있는 근육이 움직이고 펼 때는 펼 수 있는 근육이 움직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동시에 펴고 오므리고를 펴고 구부리고를 같이 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두 가지 행위를 동시에 할 수는 없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상반된 감정을 동시에 느낄 수도 없다. 편안함과 불안함을 동시에 느낄 수 없다는 얘기죠. 자, 불안과 긴장이 큰 나머지 기쁨이 그 그림자에 갇혀버린다는 얘기예요. 자, 저는 이거를요, 큰 감정과 작은 감정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편안함과 기쁨의 감정이 크다면, 크고, 불안과 긴장의 감정이 적다면 어때요? 우리는 큰 감정에 집중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자, 예를 들어서, 갑자기 내가 밖에서 일을 하면서 기분이 되게 안 좋았어요. 기분이 되게 안 좋아서 집에를 갔어요. 집에를 갔는데, 집에 들어가니까 남편이 나를 위해서 밥을 해놓고 선물이라고 회사에서 보너스 받았다고 선물이라면서 봉투를 딱 내밀었어요.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밖에서 있었던 기분 나빴던 감정이 올라올까요? 아니면 남편이 준비한 밥상과 남편이 준비한 선물 보너스 받은 봉투로 인해서 기쁨이 더 클까요? 그거예요. 큰 감정이 작은 감정을 지배한다. 그래서 늘 알아차려야 되죠. 내가 지금 불안함이 있는지 긴장이 있는지 편안함이 있는지 아니면은 기쁨이 있는지 충만함이 있는지 늘 알아차리셔야 돼요. 아, 불안함이 올라왔구나. 아, 그래. 그렇다면 불안함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또 좋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해빙이죠. 와, 나한테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 지금 내가 핸드폰이 있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책이 있어. 또 들어올 월급이 있어. 늘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거죠. 기분 좋은 걸로. 그래서 우리가 서로 상반되는 감정을 동시에 느낄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감정도 마찬가지다. 제가 덧붙이는 것은 큰 감정이 작은 감정을 지배한다. 그래서 늘 우리는 알아차려야 되고 늘 해빙 있다는 것에 늘 집중하면서 해빙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가 돈과 편안해지는 방법이다. 자, 돈을 편안하고 기분 좋게 느끼면 우주가 우주의 편안한 주파수와 연결이 된다고 해요. 홍 기자님한테, 홍주연 작가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돈을 편안하고 기분 좋게 느끼면 우주의 기운과 그 주파수가 연결된다. 그러면은 불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우주의 불안한 기운과 주파수가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우주는 내 감정 에너지를 수신한 뒤에 편안한 내 모습 그대로 거울처럼 비춰서 경제 상황이 편안해지도록 해준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개의 자석이 있다. 불안과 긴장. 그 자석이 있는데 불안과 긴장의 자석은 돈을 밀어내고 기쁨과 편안함의 자석은 돈을 끌어당긴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감정, 그것과 우주의 주파수와 연결. 내가 편안함과 기쁨을 가지고 있으면 우주의 기운과 연결이 돼서 그게 확장이 되고 커지고 돈을 끌어당기는데 내 마음에 불안과 긴장이 늘 같이 존재하고 있으면 우주의 그 기운과 연결시켜져서 불안과 긴장, 그 기운이 커져서 돈을 밀어낸다는 얘기죠. 우리가 다 아는 얘기인데 사실은 정말 실행이 어려워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해빙을 실천하는 것.
그리고 내 생각의 감정을 늘 알아차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 결국은 뭐냐면은요, 우리 마음도 운동으로 근육을 단련하는 웨이트 트레이닝과 비슷하다. 지속적으로 헤빙을 실천할수록 내 마음의 탄탄한 근육을 키워가게 된다. 이 근육이 단련되면서 점점 기쁨과 편안함을 쉽게 그리고 더 크게 느낄 수 있다. 동시에 불안과 걱정은 점점 사라진다. 자, 우리가 불안에서 해방되려면, 자, 불안에서 해방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는 진정한 편안함을 누려야 되고, 또 그 편안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부의 근력을 키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하는데요. 그렇게 막 애쓰고 노력을 하는데, 애쓰고 노력한다고 다 되지는 않잖아요. 아무리 애써도 여전히 불안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막 이렇게 불안을 떨쳐내고 편안함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는데도 나도 모르게 밑에서 막 꿈틀꿈틀 엄습해오는 불안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홍지연 작가가 물어봤어요. 자, 예를 들면 홍지연 작가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도 마음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그래도 여전히 불안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빙 신호등을 써보지도 못하고 빠져나가는 돈들이 막 있잖아요. 막 자동이체해 놓은 공과금 빠져나가고 뭐 아이 학원비 빠져나가고 집세 막 이렇게 빠져나가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불안이 더 확 오잖아요. 그럴 때 아무리 애써도 여전히 불안하다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서연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죠. 불안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자, 마치 배가 파도에 흔들리는 것처럼 불안은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배가 바다에 떠 있으면 어때요? 파도가 칠 때마다 흔들리잖아요. 그거는 자연스럽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단기적인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면 더 불안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목표를 향해서 갔다면 더 불안할 수 있다. 그럴 때는 그냥 실컷 불안해해라. 괜찮다. 불안해져도 된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 불안에 빠져서 내 목표를 잃어버리지만 않으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안정돼 있는 상태에서 장기적인 목표로 갈 때는 사실은 쉽게 좀 편안함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 당장 막 돈이 들어오자마자 빠져나가고 또 빠져나갈 것이 남아있는데 통장 잔고는 비어있고 이럴 때는 더 불안하죠. 그런데 그 감정은 자연스러운 거다. 자, 배가 흔들리는 것도 항해의 일부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배가 흔들리는 것도 항해의 일부다. 공감되시죠? 저도 되게 비유를 되게 잘 들어서 편안하게 이야기를 잘 해주셨어요. 사실은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옆에서 이서윤 선생님하고 홍지연 작가님이 옆에서 막 같이 얘기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 커피를 마시면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면서 이 나누는 이야기들이 그 옆자리에 제가 앉아있는 느낌. 그러면서 되게 저도 편안하게 제 마음속에 이 이야기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자, 배가 흔들리는 것도 항해의 일부라는 걸 잊으면 안 된다. 더 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불안한 나머지 잘 가고 있는 배의 방향을 갑자기 바꿔버린다는 거죠. 안 돼. 이대로 가면 안 되겠어. 이대로 가다가 배가 침몰할지도 몰라. 그러면서 다시 방향을 바꿔버린다는 얘기죠. 그렇게 발버둥 칠수록 배를 암초에 부딪히게 하고 풍랑에 휩쓸리게 할 뿐 원래의 목적지와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된다. 우리가 도전을 했다가도 막 왠지 과연 될까? 의심스럽고 자신이 없을 때 어때요? 그냥 그만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하지 말까? 막 이런 마음이 가지면 괜히 더 불안하잖아요. 우리 아까
아까가 아니죠. 1장에선가 우리 코끼리 이야기 나왔잖아요. 코끼리가 나타나서 막 도망가다가 우물이 있어가지고 우물 속으로 등나무를 타고 등나무 줄기를 타고 빠졌어요. 그런데 아래에는 구렁이들이 잔뜩 있었고 위에서는 흰 쥐와 까만 쥐가 등나무 줄기를 갉아먹고 있고, 그런데 갑자기 머리 위에 뭐가 쏟아졌는데 그게 달콤한 꿀이었죠. 자, 달콤한 꿀은 안주하는 마음이겠죠. 그 안주하는 마음이 결국은 어때요? 어떻게든 떨어져서 죽게 돼 있잖아요. 쥐가 등나무 줄기를 갉아먹어서 떨어질 수도 있고, 그죠? 밑으로 어떻게 떨어지든 그냥 줄기를 논다 해도 떨어질 거고, 그런데 위로 올라와서 코끼리와 맞설 때 어때요? 내가 이길 수도 있고 도망갈 수도 있고 확률은 50대 50.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불안하다고 이렇게 목적지를 돌려버리는, 포기해버리는 그러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불안이 오고 긴장이 오지만 그것 또한 항해의 일부다. 배가 흔들리는 것은 파도의 배가 흔들리는 것도 항해의 일부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한 가지 불안에서 벗어나는 방법 더 팁을 하나 더 준다면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라. 그러면 마음을 다스리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우리가 사람들하고 막 같이 있다 보면은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에 나도 모르게 휩싸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내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차단하고 가만히 혼자 있으면서 내면의 소리에 집중하면, 너 진짜 하고 싶어? 정말 포기하고 싶어? 네가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건 뭐야? 라고 스스로 자꾸 다시 물어갈 때 진짜 내면의 소리를 듣고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을 갖는 거는 뭐 목욕을 해도 좋고 잠시 눈을 감고 명상을 하는 것, 이런 데에 시간을 쓸 때 우리가 좀 편안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안에서 해방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써요? 자, 진정한 편안함을 알고 부의 근력을 키우고, 그리고 아무리 애써도 불안이 계속된다면 일단 그것을 받아들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저희 여기 완전 반전이었어요.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 항상 자기계발서나 이렇게 보면 그러잖아요.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늘 그렇게 얘기했는데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완전 반전이었어요. 결국은 뭐냐면요, 간절히 원하는 마음은 우리가 결핍에 집중한다는 거죠. 내가 없는 것을 간절히 원한다는 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지금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없음을 가는 데에, 없음을 향해 가는 그런 방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제가 네 가지를 얘기했죠. 첫째 뭐였어요? 진정한 편안함. 그 다음에 부의 근력을 키워라. 어떻게 하면 아무리 애써도 여전히 불안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전히 불안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없음, 결핍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얘기 하셨어요. 반발력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이 생겨난다. 그 불편함이 돈을 밀어내고 무의식의 없음을 끝없이 입력한다. 결국 해빙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다. 문제는 사람들이 결핍의 느낌이 강할수록 더 간절히 원한다는 거다. 결국 악순환의 반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간절히 원하면은 해빙을 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해빙 노트를 이야기하셨어요. 자, 제가 이제 지금 5장도 남아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행운의 법칙은 5장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자, 해빙 노트만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이 해빙 노트를 되게 쉽게 받아들이는 게 감사일지를 계속 써왔잖아요. 그래서 이 감사일지를 쓰다 보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서 뭐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라고 이렇게 쓰거든요. 결국은 내가 가진 것에 있음에 초점을 맞추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해빙 노트도 저는 이제 돈에 대한 부분은 되게 그런 걸 못했어요. 돈에 대한 부분은 되게 불편해하고 누군가와 돈 얘기를 하는 것도 왠지 불편하고 돈을 벌어야겠다고 막 생각을 하면 왠지 속물 같고 막 이런 느낌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돈에 대한 것을 이제 편안하게 느끼기 위해서 해빙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빙 노트를 우리가 이거를 써야 된다 하는 강박관념으로 쓰면은 힘드니까 일주일에 뭐 2번에서 한 4번 정도 이렇게 쓰면 좋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대신 가지고 있다는 느낌에 집중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써라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 홍지연 작가님이 어떻게 썼냐면 자, 자, 통계적으로 이서윤 선생님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통계적으로 데이터에 따르면 누구나 인생에서 2번에서 5번 정도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퀀텀 점프는 어때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확 뛰어오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퀀텀 점프라는 표현에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데요. 자, 꼭 그 퀀텀 점프의 기회를 잡고 싶다면 그 노트 쓰는 법 자세히 쓰는 건데, 자, 문장을 단순한 것이 좋다. 나는 가지고 있다. 나는 느낀다. 그 뒤에 감사나 감탄의 표현을 덧붙이면 훨씬 더 좋다. 자, 그래서 매일 쓰는 분들도 있지만 뭐 한 주에 3번에서 4번 쓰는 것을 더 권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빙 노트를 쓰다 보면은 정말로 내가 있음에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물살을 타고 있는 그 순간에는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볼 수가 없다. 그런데 점을 찍은 뒤 그것을 연결하면 전체의 흐름을 볼 수가 있다. 해빙 노트를 쓰는 것도 그렇게 점을 찍는 과정이다. 하나씩 기록을 하다 보면 어디로 항해하고 있는지 그 점선을 찍어보면 파악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자, 해빙 노트까지 한번 써보시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부와 행운을 끌어당기는 힘이 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지금 1장, 2장, 3장, 4장째 이렇게 왔어요. 저는 이제 책은 다 읽기는 했는데 또 한번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하고 방송을 하고 나니까 저는 제 마음속에 제 그 뇌의 신경회로에 해빙에 대한 있음에 대한 그런 기운이 내가 원하는 감정의 단어가 편안함, 기쁨, 자유로움, 충만함, 사랑 뭐 이런 감정들이 계속 더 내 무의식 속에 프로그래밍화 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불안에서 진정한 불안에서 해방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훈련을 계속해 가시면서 여러분들이 모두가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자가 되는 마음을 담아서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로 함께 응원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5장에서 다시 뵙겠습니다.